자, 오늘은 저희가 미국 방문연구원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미국 방문연구원 프로그램은 좀 자격 조건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 접근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그 자녀 동반으로 가시는 분들이 이제 이 방문연구원 프로그램을 많이 좀 가시려고 하세요. 아무래도 공립학교의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이쪽 그 방문연구원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데요. 사실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미국을 못 가셨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이제 준비하셨던 많은 분들이 이제 올해 이번 가을 학기, 그러니까 8월, 9월에 이제 좀 준비하시고 나가시려고 이제 많이 준비하고 계시고, 또 작년이나 재작년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포기를 하셨거나 또 연기를 좀 하셨던 분들이 올해 이제 가을은 조금 지금 준비하시기에는 약간 늦기는 했지만 뭐 12월, 11월이나 12월이나 또는 1월에 또 이제 가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시고 어떤 자격 조건이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문연구원, 비지팅 펠로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방문연구원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제가 좀 상세하게 좀 안내를 드릴게요. 일단 누가 갈 수 있느냐 하면은 학자. 자, 여기서 학자라는 거는 아무래도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포닥, 그 학사, 석사, 박사 이런 분들 또는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미국 연계대학에서 이제 방문연구원 그 비지팅 펠로우라는 신분으로 이제 초빙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혼자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팀을 이루어서 연구 과제를 이제 실행하실 수도 있으시고, 또는 이제 해당 대학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 분야에 대한 커리어 어드바이저로서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사실 뭐 이렇게 조금 뭐 거창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학생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면서 본인이 스스로 이제 연구를 하거나 어떤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녀를 데리고 가시는 분들에게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이 있으신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 밸류 앤 베네핏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회가 참 좋아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다양한 전문 주제에 대해서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뭐 물론 이제 이걸 수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미국 대학에서 내가 어떤 특정한 그 연구원 신분으로 학생이 아닌 페이컬티나 연구원 신분으로 펠로우로서 가게 됐기 때문에 거기서 본인이 연구하고자 하는 것을 하실 수 있고, 또한 이 연구원 신분을 마치시고 귀국 시에는 어떤 그 서티피케이트 수료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귀한 경험도 가질 수 있고, 뭐 보셨던 이제 수료증도 많은 분들이 이제 가지고 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이 전문직의 다양한 분들과 함께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도 되시고, 또 거기서 이제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교류할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또 가장 좋은 거는 한국에서 사실 생활하는 게 굉장히 바쁘잖아요. 한국에서 생활하기 바쁘다는 거는 아무래도 아버님이나 어머님들이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1년 또는 2년이라는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이제 생활할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또한 교육, 뭐 이 부분이 또 사실 또 중요한 부분인데,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들이 이제 그 공립학교를 다닐 시에는 무상으로 이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무래도 이런 6가지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유익과 장점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일단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학교에 이제 방문 연구와 비지팅 펠로우의 신분으로 가시기 때문에 신분증을 학교에서 이제 받으시고, 또 학교 이메일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비자의 형태는 J 형태의 비자로 가시기 때문에, 또는 처음에는 1년 또는 본인이 이제 자격 조건이 되시면 2년까지도 체류 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방문 연구와 재직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쪽에서 말씀드렸듯이 수료증도 차후에 이제 마치시게 되면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이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일단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아무 일이나 하실 수는 없고 이제 컨설팅이나 유관 업무에 관련되어서 어떤 그 워크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경제 활동도 가능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방문 연구 기간에 뭐 가장 큰 게 이제 인근에 있는 공립학교의 초중고의 무상 교육 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보면은 아무래도 본인은 연구원 신분으로서 학교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들, 그리고 자녀는 제이투로서 안정적으로 공립학교에서 무상을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은 방문 연구원 분들이 이제 학교에 가셔서 아니 미국에 가셔서 어떤 일들을 하시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방문연구원 프로그램의 일단 목표 자체는 연구 수행과 세미나 참석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미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표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물론 이제 원래는 한 매달 한 번 정도만 가실 수도 있긴 하지만 본인이 원하면은 더 자유롭게 가셔서 본인이 이제 한국에서 행하셨던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일과 그 다음에 미국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비교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캠퍼스에서 1년에 한 두 차례 이상 정도의 이제 심포지엄이 있는데 거기에 본인들 참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세미나 같은 경우는 일단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 오신 분들이 이제 업계 전문가나 교수를 포함한 다양한 그 연사 강의를 좀 첨가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협업이나 전문 네트워킹도 기회를 참석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 또 제일 궁금해 하실 수 있는 거. 그러면 과연 내가 매일 학교를 가야 되는가? 아니면은 아예 안 가도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그래도 방문연구원은 외국인의 이제 비이민 비자 형태로 가시기 때문에 학교에서 주최하는 심포지엄, 뭐 연회, 뭐 최소 연회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매월 하는 세미나가 있는데, 이거를, 뭐, 많은 시간을 잘 소요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꼭 한 번씩은 방문을 하셔야지 이 자격 조건을 유지를 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세미나는 2시간, 그 다음에 그 네트워킹 하는 시간은 최소 1시간, 뭐 그 이후에 이제 함께 계시는 분들이 서로 이제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기간은 보통 이제 1년, 2년을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뒤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자격 조건에 따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1년이 기본이고 2년 같은 경우는 석사나 박사나 아니면은 어떤 그 이상의 경력을 가지시는 분들은 한꺼번에 2년을 이제 신청하실 수가 있어서 그 2년 동안 이제 비자는 문제 없이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으신 거고 또 제일 궁금해 하실 수 있는 게 프로그램 시작이 되는데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 방문연구원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상시 이제 수시로 가능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권장드리는 것은 아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수업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3월이면은 미국은 보통 8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8월 중하순 정도에 이제 시작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아니면은 이제 가을 학기가 좀 애매하신 분들은 또 1월에 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좀 많이 가시는 분들은 또 3월에도 많이 가시긴 하더라고요. 이제 3월에 주로 가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이제 2월 달까지 수업을 하시고 마치시고 이제 휴직하시고 3월부터 해서 그 다음 연도 2월이나 그 다음 연도 2월까지 보통 한 이 정도 1년 또는 2년을 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진행 기간이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진행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 저희가 버튼 봤을 때 미국 대학 측에서는 이제 이쪽 업무도 하지만 다른 업무들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서류를 전달하고 바로 이렇게 처리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6월 말 시점이면은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시게 됐을 때 저희가 보통 이렇게 잡는 게 10월은 조금 힘들고 이제 11월 초로 보긴 하거든요. 11월 1일 기준으로 시작을 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가실 수 있는 거는 그 프로그램 시작일이 11월 1일이면 약 10월 한 2일 이후부터 이제 출국하실 수 있긴 하세요. 이것도 이제 비자법이 아무래도 방문연구원은 프로그램 시작일에 30일 전부터 가능하다는 게 있어서 그 부분도 이제 염두에 두시고 비자 타입은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J1 비자인데 또 J1 비자 자체가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가 있으세요. 이 중에서는 이제 리서치 스칼라라는 그 카테고리에서 이제 J1 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J2 동반 비자와 J2 동반 자녀 만약에 이제 남편이 J1을 받으시면은 아내가 되는 배우자는 J2 동반 배우자로 받으시고 또 동반 자녀들도 똑같이 J2로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앞에 이제 세미나에 대해서 이제 매달 한 번씩 하는데, 이제 어떤 세미나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주제를 좀 봤는데요. 이번 주제를 보시게 되면은, 주로 크게 뭐 역사, 사회, 생활, 경제, 주로 이제 이 모든 부분들은 아무래도 미국과 관련된 것이겠죠. 미국의 이제 역사인데, 그 중에서 만약에 이제 서부 캘리포니아 쪽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미국 서부의 역사, 어떤 식으로 이제 서부가 이제 개척되었는지 뭐 이런 부분도 보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경제적인 부분.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지금 현재는 전 세계를 가장 좌지우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미국 경제를 주도권을 갖게 됐는지.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제 캘리포니아 LA 지역에 가시니까 이제 캘리포니아의 역사와 또 LA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또 알아보는 시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과거에 이제 로마가 그 고대에는 이제 전 유럽 아니면 전 세계를 그때 이제 통치했듯이 현재는 미국이 아무래도 이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어서 로마와 현재 미국에 대해서 한번 비교하는 거 어떻게 뭐 같은지 다른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현재 미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아무래도 미국이 뭐 안전한 나라라고는 사실 할 수 없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미국이 흘러가고 있는지. 미국 생활이나 인종 문제나 민족 문제, 그다음에 생활에서도 뭐 정치나 예술, 미국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또 세계화와 미국 경제가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고, 재생에너지와 또 미국에서 사업하는 부분들,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매달 가지게 되기 때문에 뭐 단순히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그냥 시간 때우기 정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생활적인 면에서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은 좀 더 친밀하게 자녀들이 미국에서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학업과 향후에 이제 대학 진학과 그 이후까지도 이제 이걸 통해서 함께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또 케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자녀들을 미국에서 뭐 공부시키고 학교에서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부모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히스토리나 다양한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알고 있을 때 자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단순히 이게 이제 좀 시간 낭비일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 대한 시각과 전 세계에 대한 시각을 눈뜨을 수 있는 좀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초청대학 리스트, 어떤 대학들을 가실 수가 있는지, 일단 현재 저희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대학이 조금은 한정되어 있긴 하세요. 아직은 캘리포니아 지역과 이제 뉴욕 지역 두 주에서만 가능하긴 하지만, 그 향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금 현재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더 많은 지역들, 뭐 텍사스나 아니면 더 많은 지역들이 원래는 있었는데 지금은 좀 제한된 일부 지역만 더 가능하고요. 거주지와 대학은 뭐 차량으로 한두 시간 거리 내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캘리포니아 계시는 분이 뉴욕 쪽으로 가시는 것도 좀 그렇죠. 그리고 뉴욕에 계시는 분이 캘리포니아 뭐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자녀들을 케어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 힘들고, 만약에 LA에 거주하시게 되면 LA에 한두 시간 정도 금방 되는 뭐 얼바인이나 아니면 샌디에고, 이런 지역에 이제 거주하시는 게 추천드리고, 만약에 일본의 이제 UC 산타바바라 지역에 거주하신다면은 아무래도 그 주변 지역, 산타바바라 지역에 거주하셔야지, LA 지역에서 거주하시게 되면은 출퇴근하기가 조금은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내에서는 이제 가능한 대학이 5개 대학이 있고요. 캘리포니아에서는 3개. 첫 번째로 UC 산타바바라, 두 번째는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롱비치, 뭐 보통은 칼 스테이트 롱비치라고 하는데요. 여기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유니버시티 포모나. 아무래도 이제 UC 산타바바라는 여기가 이제 UC 계열이고 하다 보니까 일반 학부생들은 여기를 지원하시기는, 학부 졸업생들은 조금 지원하시기는 안 되고요. 2번과 3번 CSU 롱비치와 칼폴리 포모나의 경우는 이제 학부생이라도 10년 이상의 경력이면은 여기는 지원하실 수 있고, 물론 뭐 석방사생들 중에 이제 경력 있으신 분들은 뭐 어느 대학이나 다 자유롭게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롱비치 같은 경우는 이제 2번의 위치에서 보시면은 뭐 정확하게는 모르실 수 있겠지만 얼바인과는 차로 한 30분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얼바인이 나의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통 칼스테이트 롱비치로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 포모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파사디나 이제 LA 다운타운에서 동북쪽에 위치한 파사디나 지역이 있어서 그 위쪽에 글렌데일이나 파사디나나 산버나디노나 이쪽 지역에 거주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주로 이제 칼폴리를 하셔도 되는데, 물론 뭐 내가 이제 얼바인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더라도 롱비치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어차피 이제 대부분은 1시간 또는 2시간 안에 다 움직일 수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욕 지역 같은 경우는 원래 예전에는 이제 CS 그 쿠니, 그러니까 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뉴욕 칼리지 오브 스테이튼 아일랜드, 보통 쿠니 CSI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여기만 주로 계속 보내다가 최근에 작년부터 이제 롱아일랜드는 이제 브루클린에 위치하고 있어요. 쿠니 CSI 같은 경우는 스테이튼 아일랜드라고 약간은 맨하튼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거기도 나름 부촌이기 때문에 괜찮은 지역이긴 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롱아일랜드. 브루클린이 아무래도 위치적으로 롱아일랜드 퀸즈 쪽이랑 도 가깝고 저기 뉴저지 쪽에 물론 뭐 맨하튼은 지나와야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가깝다 보니까 최근에는 CSI보다는 이제 롱아일랜드 쪽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서부냐 동부냐 그게 사실 중요하지 대학은 크게 사실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주지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이제 여기서 말씀 하나 드리는 거는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만 5세와 만 6세의 아이들을 만 4세, 만 5세, 만 6세 의 아이들을 이제 초등학교나 아니면 유치원에 보내는데 이제 이게 연령 때문에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이제 학교와 이제 교육청과 여러 가지 분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병설 유치원, 그러니까 우리가 치면은 초등학교의 병설 유치원으로 있는 곳은 K5, 그러니까 만 5세부터만 유치원에 들어가고 만 6세에는 그러니까 9월 1일 이전생 만 6세는 초등학교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뉴욕 같은 경우는 PK4, 그래서 만 4세와 만 5세가 유치원에 들어갈 수가 있고 6세부터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요거 이제 나이를 약간 조정하는 문제는 공립학교다 보니까 좀 엄격하게 이 부분을 적용을 해서 해당되는 생년월일이 9월 1일 기준으로 이후냐 이전이냐, 그 다음에 나이가 어떻게 되냐는 자녀들이 좀 어릴 경우에는 조금 좀 살펴보시고 정확하게 한번 상담을 받으셔야지 이 부분은 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사실 만 4세가 됐을 때 캘리포니아를 가게 되면은 병설 유치원이 공립 유치원을 못 가고 이제 사립 유치원으로 뭐 한 달에 한 1,000불에서 그 1,500불 이상 비용을 지불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조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재원 방문연구원들의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십니까? 일단은 이제 크게 이 J1이라는 형태가 비지팅 스칼라와도 있고 비지팅 펠로우도 있는데 보통은 비지팅 스칼라는 뭐 박사학위나 아니면은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보통 가시는 길이 비지팅 스칼라라고 보시고, 저희 방문연구원들이 가시는 부분들은 대부분은 비지팅 펠로우, 그러니까 정부 고위 공무원이나 단체 활동가나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기업, 정계, 언론계, 사회활동 단체 주요 인사나 뭐 이런 분들 중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소유한 전문가였거든요. 물론 학력에 따라서는 경력이 이제 5년 또는 경력이 없으신 분들도 가능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인 이제 조건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로 이걸 딱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내가 이제 학사를 졸업했고 현재 관련 전공의 경력으로 10년 이상 했다.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1년에 방문연구원으로 이제 가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석사를 졸업했고 5년 또는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관련 전공이 되어야 돼. 관련 전공과 관련 일들을 하셔야 되거든요. 좀 관련하고 무관된 것을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격 조건이 안 되시니까 이 부분도 좀 이렇게 정확한 서류를 확인해 보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박사 이상이신 분들은 경력은 무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사와 박사는 특별히
내가 처음부터 1년 또는 2년을 한꺼번에 이제 비자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본인한테 내가 이제 1년으로 갈지 2년으로 갈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추가적인 서류로 졸업과 성적증명서 영문으로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영어 인터뷰. 학교 담당자와 영어 인터뷰를 꼭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방문연구원이 2014-15년부터 토플 80점 이상의 점수를 제출하라고 학교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거를 대체하는 게 영어 인터뷰로 이제 대체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연구 계획서와 커버 레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샘플이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는 저희 학원과 상담을 하시면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지원 절차 및 서류 안내. 자, 이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고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한번 상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기간을 쭉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수속을 저희 유학원을 통해서 한번 문의를 하시겠죠.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인 서류, 최종 뭐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 그 다음에 현재 재직증명서, 그 다음에 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그 다음에 영문 이력서를 이제 저희 쪽에 한번 주시면은 저희가 사실 2, 3주까지는 걸리진 않고요. 한 뭐 며칠 안에 이게 이제 된다 안 된다가 바로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연구 계획서, 뭐 커버 레터, 아니면 이런 서류들을 준비를 해서 학교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학교에서는 이분이 이제 합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일단 영어 인터뷰를 먼저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DS2019라는 학교에서 오는 초청서를 받으시고 이 서류를 가지시고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출국하실 수가 있는데 이 기간이 이제 짧으면은 아주 급하게 이제 서류가 준비가 딱딱딱 하시면은 보통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시고 조금 여유롭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4, 5개월, 뭐 심지어 한 6개월 그 이상도 이제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국을 하시게 되는 거는 아까 이제 수시로 이제 출국을 날짜를 정하실 수가 있으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9월 1일이라는 시간을 프로그램 시작일로 했다 그러면은 8월 2일 그러니까 30일 전부터 이제 입국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이 1년 뒤에 8월 31일까지가 끝난다 그러면은 귀국 유예 기간이 있어서 9월 뭐 30일 아니면 29일까지는 이제 더 체류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전체적인 기간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거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이제 10단계의 이제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 표를 보시면은 일단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 온라인 신청서에는 기본적인 인적 사항이나 학력, 경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어떤 연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쭉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본인이 직접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저희 유학원이 이 부분에서 대응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권 사본은 본인과 동반 가족 함께 가시려고 하는 동반 뭐 자녀와 혹시 배우자도 함께 가시려고 하면은 배우자도 함께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재정 서류는 내가 1년 프로그램을 신청하시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최소 5만 불 이상의 영문은행 잔고 증명서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2년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물론 자격 조건이 되셔야 되겠지만 그러면 10만 불 이상 필요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4인 가족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5인 이상 그 자녀가 3명이나 4명 이렇게 되면은 6만 불이나 이제 12만 불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직증명서와 또 경력증명서 그 다음에 최종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연구계획서, 이력서, 커버레터 또 기본증명서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왜 필요하냐면은 보통 이제 출생도시가 어딘지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증명서를 이렇게 발급받는데 이게 기본증명서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영문으로 안 나오고 한글로만 나오기 때문에 일단 영문으로도 한글로 준비하시면 저희가 이제 영어 번역해서 이제 학교에 제출하면 되니까 그리고요 이제 신청비는 300불 물론 이거에 이제 서비스 피가 25불 더 붙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비용들이 좀 더 추가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한 10가지 단계를 먼저 거치시고 나면은 어느 정도 이제 DS2019가 발급하는 데까지 문제가 없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영어 인터뷰를 학교 담당자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기다리시게 되면 DS2019가 발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딱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물론 뭐 현지에 아는 분이 있고 지인이 있거나 뭐 친인척이 있으시면은
뭐 그분 통해서 이제 바로 가실 수가 있긴 하겠지만, 근데 만약에 이제 아시는 분이 없거나 물론 지인이 있더라도 사실 좀 이걸 부탁하기가 좀 쉽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지 정책 서비스를 현지의 이제 전문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물론 평일 기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한 5일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5일 동안 공항 픽업, 그 다음에 그 집 렌트, 그 다음에 자동차 구입, 그 다음에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입학 대행, 그 다음에 생필품 구입,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하신 분들, 뭐 유틸리티 신청이나 이런 것까지를 초기에 이제 완전히 정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착 서비스의 제공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공항 픽업, 그다음에 주택 구입이나 아니면 렌트 또는 임시주택. 왜냐면은 처음에 가자마자 바로 렌트를 계약을 바로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한국에서도 사실 인터넷만 보고 집을 계약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지 정착 서비스를 하시는 분과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지역에서 거주하겠다라고 하면은 가상 몇몇 이렇게 물건들을 보시고 대략 예상을 하시다가 실제로 이제 임시 숙소에서 머무시고 도착하자마자 이제 방문을 하셔서 이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틸리티 셋업, 뭐 전기, 가스, 인터넷 등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차량을 대여하거나 또는 구매하시고 등록하시고 또 은행 계좌 개설을 하시고 그 다음에 휴대폰 가입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의 공립학교를 추천과 지원까지. 아무래도 자녀들이 공립학교를 가시게 되면은 사립학교와 다르게 네, 그 거주지 증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집 먼저 구입을 하시거나 렌트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공립학교는 마지막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착 서비스는 보통 4주 전부터 이제 신청하시는 게 권장드리고, 그러나 이제 좀 시간적으로 촉박하거나 여러 가지 뭐 사정상 좀 힘드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DS2019 허가사가 나오는 시점 내 그때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하실 수 있는 거는 정착 서비스 비용은 뭐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세요.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500불로 조금 비용이 있으시고 서부 지역은 한 2,000불 정도 되시고 또 동서부는 서비스는 좀 비슷하긴 하지만 동부는 부동산 중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게 물론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집을 1년치를 계약했을 때 한 달치의 렌트비를 그 별도로 지불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동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부는 거의 웬만하면 없는 거로 있지만 또 최근에는 또 있는 집들도 있으니까 요거는 계약을 하시면서 별도의 부동산 중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시 주거 숙소 예약은 미국 도착 전에 하셔야 되고 이거는 아무래도 여기 서비스 피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집 렌트나 차량 구입이나 렌트 비용도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별도로 발생하겠죠. 그다음 운전면허 시험 요청 시에 이 부분도 이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추가 비용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긴 하는데 요거는 또 하나의 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내가 뭐 얼마의 돈을 이렇게 지불한다고 해서 모든 비용이 사실 거기 내가 생각하는 그런 비용에 다 포함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모든 서비스 피는 그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발생하는 인건비다 보니까 추가적인 비용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팁이나 아니면 그 외에 서비스 차지가 또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미국 매너나 미국 팁에 대해서도 좀 알고 가시는 것도 좋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좀 예시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어떤 집을 구했을 때 어떻게 가는가에 대해서 뭐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자, 아무래도 한국에서 이제 많이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주로 얼바인 지역, 저기 지도상에서 오른쪽 하단에 어바인, 뭐 어바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보통 얼바인이라고 얘기하죠. 저쪽 지역을 가는데 저기서 가장 근처에 있는 대학이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롱비치 캠퍼스입니다. 차량으로는 대략 한 30분 정도, 뭐 한 20마일 정도이기 때문에 뭐 주중에 이렇게 평일에 한번 가게 되면은 그렇게까지 뭐 복잡한 구간은 아니라서
충분히 30분이면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부담되는 거리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집을 이제 알아봐야 되잖아요. 아, 도대체 미국 집이 좀 비싸다고는 하긴 하는데 집 시세가 얼마인가.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물론 이제 뭐, 렌트닷컴이나 아니면 레짓이나 다양한 이제 사이트들이 있긴 한데, 저희가 보는 게 주로 핫페이즈닷컴이라는 사이트를 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집 매물도 나와 있긴 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학군까지도 함께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핫페이지닷컴에서 얼바인 CA를 이렇게 딱 치시게 되면은 이렇게 얼바인 지역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딱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입주 가능한 렌트 뭐 언제 가능할지, 7월 7일에 가능할지 7월 20일에 가능할지,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시점부터 한 달 내에 또는 2주 내에 이제 가능한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얼바인 지역 자체가 생활 환경이 워낙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최소 2천에서 뭐 많게는 한 3,000불, 물론 뭐 컨디션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딱 치면 이렇게 나오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특정한 집이 괜찮다 싶어서 딱 찍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수용정 달려 있고, 원베드 기준으로는 최소 한 2,455불부터, 그 다음에 투베드 기준으로는 2,965불부터. 그래서 요 하단에 지금 제가 이제 요거를 캡처를 했기 때문에 이걸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직접 이거를 이제 핫페이지닷컴을 치시고 지역을 치시게 되면은 오른쪽에는 매물과 그 매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주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단으로 내려가시면은 이 만약에 원베드인데 원베드가 860 스퀘어냐, 838이냐, 아니면은 투베드인데 투베드가 1114 스퀘어냐, 투베드가 1102 스퀘어냐에 따라서 그 컨디션, 뭐 집 구조, 방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언제부터 어베일러블한지, 뭐 8월 9일인지, 7월 9일인지, 7월 25일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상세하게 나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또 지도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지도가 이 집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단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Nearby School이라고 있어서 이제 미들이나 하이나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엘레먼터리까지. 그래서 초등학교는 뭐 0.2마일, 그러니까 정말 가깝죠. 0.2마일이면 거의 한 1km도 안 돼. 한 500m?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이제 포톨라 스프링 엘레멘터리 스쿨이 이제 0.2마일 거리에 있고, 이거는 그레이트 스쿨 기준으로 이제 10대 9점이니까 굉장히 높은 점수죠. 그리고 자녀가 만약에 중학교 7학년, 8학년 또는 고등학교면은 또 근교에 2.7마일이나 1.6마일에 뭐 포톨라 하이나 아니면 제프리 트레인 미들로 이제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집을 어디에 구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자녀가 어느 학교로 가실 수가 있는지가 이제 여기서 딱 나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집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집 조건, 뭐 계약일 언제, 그 다음에 집을 언제 가실 수 있는지, 이거는 계속 사실 실시간으로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계속 바뀌듯이. 그렇기 때문에 대략되는 예상 지역을 어느 정도 몇 군데, 한 뭐 최소 5군데에서 10군데 정도 쭉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자녀들의 교육이 목적이 가장 크다 보니까 그레이트 스쿨 기준으로 10에 그래도 한 8, 9, 뭐 10까지 가면 좋겠지만, 그 이상이 되는 이제 학군을 한번 선정하시고, 그 주변 환경, 구글 스트리트뷰 요즘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 스트리트뷰로 요즘 그 주변 환경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살펴보셔서 내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얼바인만 꼭 바라시는 건 아니고 샌디에고도 가실 수 있고, 아니면은 조금 북쪽에 있는 파사디나나 아니면은 뭐 플러튼이나 다양한 지역으로 사실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여러 가지 이제 비교 검색을 해서 나의 예상과 여러 가지 이제 그 향후 계획까지도 함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비용이 도대체 정확하게 얼마나 들까? 이걸 한번 그래도 예상은 하시고 좀 가셔야 되잖아요. 비용 비교로 일단은 만약에 자녀를 혼자 또는 2명을 미국의 조기 유학으로 보냈을 때, 요거는 이제 홈스테이 기준이긴 한데 좀 편차가 좀 큰 게, 미국인 로컬 홈스테이로 보내느냐 아니면은 이제 미국 가정에서도 중에서도 한국 가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 가정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숙박비가 조금 차이 나긴 하지만,
최저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에 약 한 28,000불, 그 다음에 조금 뭐 괜찮은 학교로 보낸다고 하면은 좀 괜찮은 학교와 괜찮은 수준의 숙박시설, 홈스테이나 아니면 또 심지어 기숙사까지 보낸다고 하면 6만 불까지도 1년에 예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을 만약에 자녀를 보낸다. 그러면 두 명의 오롯이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2만 불에서 6만 불까지 학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숙박비도 3만에서 5만, 그 4만 8천에서 8만 8천까지 굉장히 사실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방문연구원으로 이거를 가셨을 때 1년 기준의 비용은 19,500불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년 기준으로는 32,000불. 아무래도 2년으로 가셨을 때 비용이 약 한 16,000불로 1년보다는 조금 저렴하긴 하겠죠. 그리고 비용은 뭐 32,000불 한꺼번에 내셔야 되는 거고요. 숙박비는 이제 숙박 지역에 따라서 예전에는 한 2,000불대도 가능한 집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2,000불대가 이제 환경이 너무 안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최소 2,500불에서 3,000불. 아까 보셨던 얼바인 지역은 웬만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2베드 이상을 이렇게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거의 3,000불 이상은 좀 하셔야 되는데, 평균 뭐 한 5만 불에서 5만 5천 불, 네, 1년 정도 보시면은. 그 다음에, 2년 기준으로는 제가 좀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2년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2년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의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8만 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기준적으로 봤을 때 자녀를 혼자 보내거나 2명 보내는 비용보다는 오히려 이제 온 가족이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비용이 더 저렴하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표로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계산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좀 궁금해 하셨던 거다, 아니면은 좀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지 조금 생각하시는 질문들을 제가 미리 한번 제가 질문과 답을 한꺼번에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가정주부 갈 수 있나요?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전문직을 주로 요청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가정주부로서 현재 아무런 어디 회사에 소속이 아니신 분들은 조금 불가능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러나 가정주부이지만 남편 회사의 임원 자격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거는 서류상으로 조금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따로 한번 상담이 좀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 직종은 7년도 가능한가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전문직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의사, 변호사, 약사 뭐 이쪽 관련 직종이다 보니까 이쪽 직종에 계시는 분들은 꼭 뭐 5년이나 10년이 아니더라도 가능하실 수가 있거든요. 뭐 요거는 세무사고에 해당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증명은 무엇을 하나요? 요거는 이제 재직 서류나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류가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재직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그 다음에 뭐 본인이 이제 연구 실적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류들, 뭐 논문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그런 서류를 통해서 이렇게 증명하실 수가 있으시고, 자, 지금 시간부터는 저희가 이제 많은 질문을 받았던 거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정리를 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을 어떤 질문을 받았냐? 일단 방문연구원 프로그램 무엇인가요? 저희가 앞에 다 설명드렸죠. 방문연구원이라는 거는 학자나 전문가를 미국 대학 제휴된 대학에서 이제 초청받아서 비즈니스 펠로우로 공동이나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그 다음에 월간 세미나나 네트워크 이벤트에 참여하는 게 이제 방문연구원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사실 처음에 가자마자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한 일주일 내에 오리엔테이션을 참석하시게 되세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때 방문연구원으로서 어떤 의무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매달마다 뭘 하는지에 대한 거를 이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받으시기 때문에 출국 전에 반드시 오리엔테이션에는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꼭 안내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J1 또는 J2 비자는 무엇인가요? J1 비자는 이제 방문연구원의 주 신청자가 되시는 분이 J1이 되시는 거고, J2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동반 배우자나 동반 자녀가, 여기서는 이제 미성년 자녀입니다. 21세 이상의 성인 자녀는 J2 비자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 학생은
아쉽지만 F1 비자나 다른 형태의 비자로 가셔야 됩니다. 저희 이제 신청자분들 중에서 대학생이 있더라고요. 대학교 한 1학년까지는 J2에 해당이 되는데 대학교 2학년부터가 J2에 해당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그 학생은 만약에 부모님하고 같이 가시려고 하게 되면은 별도로 학교에 어학연수나 아니면은 학위과정으로 이제 I-20 입학허가서를 받고 J2가 아닌 F1으로 가셔야 되는 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학생의 나이에 따라서 J2가 이제 결국 제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J2가 무조건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만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비자 인터뷰를 한번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J1 비자를 받으려면은 그 미국 대사관 종로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가셔서 비자 인터뷰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걸 받으시려고 하면은 DS2019라는 학교에서 오는 초청 허가서를 가지고 가셔야 되니까 아무래도 앞에 절차들 뭐 연구 계획서나 재직 증명서 모든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고 한 3개월 안에 DS2019라는 초청장 받으시고 그걸 가지고 비자 인터뷰 하시는데 이 부분도 뭐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비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자, 비자라는 거는 미국에 입국할 때 필요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비자 자체는 본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비자를 발급받을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발급받거나 연장하실 수가 있고, 미국 내에 이제 입국을 한 이후에는 비자가 아니라 DS2019라는 그 허가서로 계속 비자 연장, 그 체류 허가를 연장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비자와 체류 허가의 개념이 약간 좀 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긴 한데 왜냐 미국 내에는 뭐 대사관 이런 게 없고 반드시 외국에서만 비자 연장하실 수가 있고 미국 내에서 내가 1년짜리 또는 2년짜리로 가시긴 했지만 그러나 나의 그 연구 계획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녀들의 뭐 여러 가지 학업 계획들이 조금 연장이 되시게 되면은 J1 신분으로 있으실 때는 최대 5년까지 가능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따로 제가 또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펠로십 기간 동안 미국을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할 수 있느냐? 당연히 있죠. 그러나 본인이 그냥 학교 담당자의 상의 없이 바로 그냥 나왔다가 다시 재입국을 하려고 하게 되면 그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프로그램이 1년 또는 2년이면은 그 기간 동안에 학교 담당 DSO라고 하는데 이미그레이션 관련된 DSO 담당자한테 반드시 서명을 받고 그 서명을 받고 나서 출국을 하시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출국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제지사항이 없지만 입국할 때 굉장히 사실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입국할 때도 좀 어려울 수가 있긴 하지만 두 번째나 세 번째 계속 입국할 때 담당 서명이 없으면은 재입국할 때 어려움이 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그 담당자의 이제 서명을 받고 그리고 이것도 6개월만 유효하기 때문에 그 6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또 다시 이제 서명을 받고 나서 이제 출국을 해야 됩니다. 캘리포니아는 아무래도 이제 멕시코랑 가깝다 보니까 멕시코로 뭐 한 번씩 여행 가실 수 있으세요. 칸쿤이나 이제 좋은 관광지로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반드시 담당자 서명이 있으셔야 되고요. 또 뭐 캘리포니아에 계시거나 뉴욕 계셨을 때 캐나다로 가실 수도 있는데 캐나다 가셔도 반드시 담당자 서명 없이 나갔다가 나가는 건 갈 수는 있으나 들어올 때 조금 어려움. 여기서 어려움이라는 거는 이미그레이션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고 심지어 이제 좀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서명 받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J1 비자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족이 J2 비자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요것도 사실 질문 되게 많이 받는 건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한번 서류를 제가 좀 체크를 해봤는데 방문연구원은 기본적으로는 일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나 그냥 일을 하시면 안 되고 주체대학이나 주체대학에서 발급한 IAP 66 자격증명서 양식을 주체대학이나 대학에 이제 제출을 하시고 그리고 해당 기관 내에서만 사실 일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는 이제 그러면 이 말은 다른 곳에 외부 기관에서 일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 깊게 그 담당자와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J2 동반 배우자가 이제 일을 하시려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분들도
일을 하실 수가 있긴 하지만 그냥 일을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취업허가 신청서라는 게 있는데 I-765를 이민귀화국 INS에 제출을 하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동반 배우자 같은 경우는 어디서나 일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나 이제 이 J2 소지자라도 J1 비자의 소지자의 생계가 일의 목적이 되지 않고 본인의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뭐 말이 좀 이렇게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야 되는 거로는 충분히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녀가 학교에 등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 이것도 이제 사실 많이 질문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실 이게 사립학교로 입학을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립학교보다는 입학 조건은 사실 되게 간단하기는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아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에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니까 보통 아이가 뭐 초등학교면은 이제 생활기록부를 영문으로 번역해서 가져가고 중학생이거나 고등학생이면은 성적 증명서를 영문으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는 예방접종 기록.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예방접종 기록을 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대부분의 예방접종을 다 잘 받으시긴 하는데 그거를 이제 보건소에 가시면은 영문으로 떼달라고 하면 영문으로 잘 발급이 돼요. 그러나 혹시라도 자녀가 이제 뭐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예방접종을 못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예방접종을 이제 미리 출국하기 전에 받고 가셔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받거나 누락된 경우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입학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출국 최소 한 달 전에는 한번 그 예방접종 기록을 발급해서 이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온 가족이 동시에 입국해야 되나요? 자, 이 부분도 사실 많은 질문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원칙은 J1이 가느냐 안 가느냐가 제일 중요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J1이 안 간 상태에서 J2가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1은 반드시 움직이셔야 되고 J2 배우자나 자녀들이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거. 그게 기본 원칙인 걸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J1이 가시고 나서 J2가 나중에 가시는 건 저는 문제가 안 되지만 J2 먼저 가시려고 하게 되면은 J1은 안 가시고 J2만 가시게 된다면 안 되겠죠. 네, 그 부분은 이제 저 유의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종류의 보험에 가입해야 되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1 방문연구 같은 경우는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셔야 되거든요. 반드시 가입하셔야 되고 이것도 이제 좀 여러 가지 금액 제한이 있더라고요. 좀 살펴보니까 의료 혜택은 최소 10만 불 이상, 그러니까 한 1억 이상의 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외에 기타 뭐 유해송환이나 의료 후송, 뭐 질병 공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구체적인 금액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것도 해당 학교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1 방문연구원으로 가시는 분들은 의료 혜택이 10만 불 이상으로 무조건 해당돼야 된다는 거 이것만 잘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는 경우에는 저 혜연여학원 전화 02-587-4831 또는 카카오톡 CHENG 숫자 1번을 친구 추가하시고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고 본인의 자격 조건, 아무래도 자격 조건이 좀 애매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력과 경력 요 두 가지 사항을 저희가 꼭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먼저 저희 쪽에다가 의뢰를 해주시면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녀가 이제 어떻게 가냐는 사실 주 신청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가능하기 때문에 동반 자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주 신청자가 승인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성년 자녀가 아닌 만 21세의 성인 자녀의 경우는 J2 비자로는 가실 수 없다라는 거, 반드시 F1 비자로 가셔야 된다는 거. 만약에 필요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도 저희가 해당 지역에 가능한 대학교로 상세하게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질문하셔도 되긴 하고 아니면은 요 전화번호나 카카오 아이디를 저장해 두셨다가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